네. 예, 예. 원래 이 세 번째 금요일이 맨날 제가 집에서 쉬는 금요일이었는데 이번에 토요일이 첫 번째 토요일부터 저렇게 시작을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어긋나서 저는 다음 주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뭐 아무튼 한 5분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뭐 질문 많으면 얼마든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카페에 우선 들어가시면 대문에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뜨면은 제일 위에 있는 이 클로로프로마진이 항정신병 약물로는 1952년도에 제일 처음 개발된 약물이고 처음 개발됐던 약물들이 너무 많이 졸리고 식탐이 많고 여성들의 경우에 생리불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까지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 할로페리돌까지가 도파민만 떨어뜨리는 정령항 정신병 약물. 그래서 이 도파민만 떨어뜨리면은 그 가성 파킨슨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약이 많이 개발된 게 이제 비정령항 정신병 약물이라 해서 젤독스부터 밑에 클로자핀까지는 모두 다 비정령항 정신병 약물이라 해서 그 세로토닌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우울, 그 다음에 불안, 강박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로토닌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울증이 유발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우울, 불안, 강박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세로토닌을 올리는 항 우울제를 같이 복용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이 개발되면서 부작용들이 많이 좀 약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칫하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오면 역시 벤조트로핀이나 영프로마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 항정신병 약물이 특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클로자핀 이 클로자핀이 2차 항정신병 약물인데 이 클로자핀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조현병은 약물 치료로 다 낫습니다. 원래는 요 위에 있는 항정신병 약물을 전부 1차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그러고 클로자핀만 2차 항정신병 약물을 하는데 1차 항정신병 약물의 조현병 환자의 80%는 다 좋아집니다. 20%가 좋아지질 않아서 전기 치료를 했었는데 이 클로자핀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클로로프로마진이 1952년도에 개발되고 9년 있다가 1961년도에 이 클로자핀이 개발됐는데 전기 치료보다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전기 치료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클로자핀에도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한 1% 가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기 치료를 하면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약을 제대로 못 맞춰주면은 한두 달 지나면 또 재발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을 전기치료하고 살 수도 없고 이 클로자핀을 사용하면 이제 한 1% 정도 반응이 없는 환자들은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전기치료를 워낙 야만적인 치료라 해서 그 전기를 머리에다 전기 자극을 줘서 간질 발작을 유도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은 대학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해야 전기치료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비용이 그러니까 전신 마취까지 하게 되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하게 되면 일반 입원비보다 한 200만 원 이상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현병은 이 클로자핀이 개발되고 나서는 99%다 약물 치료로 다 낫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주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이제 비만이 잘 옵니다. 그래서 비만이 식탐 부작용이 없는 약이 개발된 게 로나센 젤독스. 젤독스라는 약이 화이자에서 개발돼서 지금도 널리 사용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로나센은 일본에서 개발된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젤독스 같은 경우에 80ml까지 있는데 80ml짜리 하나만 먹어도 좋아져요. 좋아져서 점차적으로 줄이면 제일 우측에 있는 채수 유용량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채수 유용량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전문의생들이 꽤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용 용량의 이 치료 범위 용량을 복용하게 하면은 대개 일주일 이내 증세들이 다 사라집니다.
치료범위 용량을 복용하여 일주일 이내에 정상의 호전이 와야 합니다. 요 세 번째 칸 여기 세라피틱 윈도 여기 치료범위 용량이고 내가 젤독솔을 복용한다 그러면은 대개 한 60에서 80ml 쓰면 좋아집니다. 로나세닌을 쓴다 그러면은 이게 248짜리가 있어서 12ml에서 16ml 정도 쓰면 좋아지고 나면 한 달 이내에 8ml 이하까지 감량해 봅니다. 또 많이 쓰는 게 리스페리돈 같은 경우에도 치료범위 용량이 한 4ml 정도 쓰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만 해도 좋아져요. 그래서 2mm 이하로는 줄이게 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0.5까지 내려가는 분도 계십니다. 체중이 한 40kg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1mm 이하에도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 아빌파이가 이제 생리불순을 해결한 약입니다. 위에 나머지 모든 약물들이 여성 호르몬 중에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서 이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은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올라가서 모유가 나오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약물 부작용으로 이 프롤락틴이 올라가니까 아기랑 상관없이 생리가 안 나오고 생리 불순이 나서 6개월 1년 동안에 생리 안 났다 경우는 확실히 파이가 물질 특허가 안 풀렸을 때는 아주 고가였는데 요즘 의료보험도 되고 일반 약이랑 거의 다 비슷해졌습니다. 이 아빌파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15에서 한 20ml 정도 사이를 사용하면 좋아져서 그 다음에 7.5mm까지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약물로 치료범위 용량을 복용하면은 되게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고 한 달에 걸쳐서 이 채소 유종량, 이 우측에 있는 이 채소 유종량, 이 용량까지는 다 시도를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을 보면은 치료범위 용량을 복용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니까 그건 한 달에 걸쳐서 천천히 감량해서 반 이하까지 다 내려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좋아진 용량에서 한 80%가 줄어도 괜찮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입원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감량하다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속상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약을 올리면 바로 또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제도 유형을 찾아야만이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주 지대한 꼭 필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약물에 대해서 너무 가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은 요새 비교적 많이 쓰는 약이 이 아미설 솔리엔이라는 약이 보통 한 600ml 쓰면 남자들도 되게 다 좋아집니다. 400에서 800. 좋아지면 300 이하로 내려야 되는데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800ml를 그대로 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과용량으로 인해 가지고 잠만 많이 자고 살만 찌고 정상적인 생활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약물을 최종량을 찾는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주치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리스페리돈의 경우에도 보면은 4mm에서 좋아지면 2mm까지 남자들 경우에도 대개 2mm에서 예방 효과가 한 8, 90% 됩니다. 3mm가 필요한 사람들이 1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책이 크거나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이 올란자핀 자이프렉사도 비교적 부작용이 덜한 약인데 10mm, 15mm 쓰면 좋아져서 7.5 이하로 감량한다. 그래서 약이 그 부작용들에 따라서 다 해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육 운동장애 부작용이 나타나면 근육이 당기거나 아프거나 부분적으로 근육 수축이 오면은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다거나 목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벤즈트로핀이나 영프로마 같은 그러니까 파킨슨 치료제 약을 갖다가 주면은 이제 깔아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상량에서 보면은 2, 1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할로페리돌 2mm가 셀피딘 200mg랑 같습니다. 약이 어차피 한 알이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100mg, 200mg짜리 이 약물들이 근육 운동량의 부작용이 훨씬 덜합니다. 덜하고 2, 1 이렇게 고효과 약물인 경우에 피모짓, 리스페리돈 이런 또 할로페리돌, 로나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빌리파이까지 이런 약물들이 이제 근육을 수축하는 부작용들이 자라서 근육이 당기거나 아프다든가
이럴 경우에 벤조트로핀이나 0%몰을 같이 주면은 깔아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은 설피딘이나 클로자핀으로 바꿔봐야 한다. 또 이 항정치병 약물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해서 천천히 나타나는 근육 운동장애입니다. 좀 심한 사람들은 안면 근육이 실룩실룩거리거나 혀가 앞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은 설피딘이나 클로자핀으로 바꾸면 대개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무슨 약을 먹고 몇 미리를 먹고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밝혀주기도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본인이 차트를 다 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먹는 약물에 대해서 용량이나 이름이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도록 돼, 본인이 관심만 가지면 다 알 수 있도록 법이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약물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만 먹어서 실제로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클로자핀이 이제 1961년도에 개발이 됐다고 했는데, 워낙 약 효과가 좋아서 전기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약이었기 때문에 널리 사용이 되다가 한 14년 정도 사용되다가 매년 한 0.3% 정도, 1000명이면 서너 명이 매년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모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조혈 기능에서 백혈구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걸 모르고 있다가 보면은 감기로 편도선염을 앓게 되거나, 심지어는 여드름이나 다락제 같은 걸 잘못 건드려도 그 염증 기운이 온몸에 퍼져서 폐혈증이 와서 사망한다는 걸 알게 돼서 1975년경 한 14년 5년 쓰다가 생산이 중단됐다가, 이 약이 이 클로자핀이 중단되고 나니까 또 20%는 전부 전기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전기치료를 하고 나서도 약이 있으면 괜찮은데 유지시켜줄 약이 없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되다가 28년이 지난 다음에 1989년도에 미국 시약청을 다시 통과합니다. 미국 시약청을 통과하면서 이 백혈구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처음 18주 동안 매주 혈액 검사를 해서 백혈구가 지나치게 떨어져서 우리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가면서 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백혈구가 떨어져서 이 클로자핀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사가 해야 할 일로 되어 있어요. 매주 18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매달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지나면 10만 명에 한 명도 채 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그리고 근육운동장애나 이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 클로자핀 소량으로 예방이 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클로자핀이 제가 신의 선물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 채소 유지 용량을 갖다가 복용하게 하면은 이 아빌파이가 개발되기 전에도 제가 출판했던 조현병을 이기는 사람들 이 책을 보시면요, 이 책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이 아빌파이가 널리 사용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채소 유지 용량을 쓰는 사람은 생리에 별 문제가 없어요. 할로페리돌도 3ml 이하, 1.5ml 이렇게 먹은 사람은 생리에 별 문제가 안 옵니다. 또 리스페리돈 먹었던 사람들도 2ml 이하, 1ml, 2ml를 먹으면 생리에 별 문제도 없고 임신하는데도 거의 지장도 없고 해서, 81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1년차부터 해서 지금 44년째인데 지금까지 젊은 여성들이 조현병이 생겨서 약을 먹으면서 태어난 아기가 지금 118명이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 될 때까지 한 명도 문제가 없었고, 105명째인가 심실에 그 막이 안 막혀서 뭐 나중에 성장하면 저절로 더 막힌다 해서 정상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118명이 전부 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채소 유지 용량을 먹는다면은 기형아 낳는 문제나 이런 거는 다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항정신병 약물뿐만 아니라 모든 약물들이 인부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A, B, C, D, X 등급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항정신병 약물은 X 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소 가용량을 먹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임신이 되었으면 약을 꼭 필요한 만큼 줄이거나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낙태를 시키거나 이럴 이유까지는 없다. 정식화 약물 중에는 인부 등급이 X 등급인 약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찾고 밝혀놓은 걸 보면 수면제 중에 달마담하고 졸민 그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도 이 졸민이나 졸피뎀은 X 등급이 아닙니다. 졸민이나 졸피뎀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 약물들이 이 수면제가 3주 이상을 연속으로 쓰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심평원에서부터 의사들한테도 3주 이상 처방을 못 내게 하는 공문들이 날아옵니다. 계속해서 한 달 이상 처방을 내거나 이러면 경고장까지 날아와요. 그래서 수면제가 수면 성분이 꼭 필요한 항불안제나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은 아티반이나 아티반이 디아제팜 그러니까 발리온 같은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그걸로 잘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아까 그 할로페리돌까지가 정형항 정신병 약물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까지요. 밑에 보시면은 도파민만 떨어뜨리는 약. 할로페리돌, 클로프라마진, 퍼피나진, 피무자예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같이 떨어뜨리는 약물들이 요즘 개발된 거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소 유종약을 잘 찾아서 복용하면서 여성들이 시집 가서 아들, 딸까지 낳고 살 수 있다면 사실 조현병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만은 현재까지도 조현병이 생기면은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만성질환인 건 맞습니다. 약 먹으면 다 재발하는 병입니다. 채소 유종이라도 꾸준히 먹는 사람은 재발이 잘 없는데 약을 중단하면은 1년 이내에 7, 80%까지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반수 이상이 6개월 이내에 2, 3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약을 중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지나가면 99%다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이 있는데 진단이 정확하다면은 단약을 권하는 의사는 뭔가 경험 부족이다. 조울병은 조금 다릅니다. 조울병은 처음부터 30% 정도는 재발이 없습니다. 한 번만 오고 다시 재발이 안 오는 조울병 환자들이 한 30%나 됩니다. 70%도 재발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30%는 재발하지 않을 찬스가 있기 때문에 조울병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관리한다든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고 조현병은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면서 다 낫는 질환이다. 여성들이 아기까지 낳고 육아까지 다 가능하다면 남자들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은 이제 밤샘하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이 밤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재발이 잘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회식이 있거나 이러더라도 꼭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잠자기를 권하는데 그것만 하나 지켜주시면은 밤새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조현병은 채소 유종약을 잘 먹으면 재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아무리 의사가 얘기하고 교육을 하고 해도 보통 서너 번은 끊어보는 것 같아요. 한 1년, 2년 잘 지내면 아 이제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는데 대부분 다 재발합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서울공대 다니던 학생이 있었는데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면서 8년 만인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 좋은 축복받은 일이 있을 때 약을 끊어보려면 미리 끊어봐야 돼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재발 하나 하면 내가 혹시 1%에 들어갈지 알아. 나도 약 한번 끊어보고 싶어. 대부분 거의 다 재발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끊는 게 아닌데 어차피 시집 가서 임신만 했다 하면 약을 끊거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끊어보고 그걸 안 된다는 걸 알고 시집 가는 게 좋습니다. 처녀 때 잘 먹다가 시집 가서 임신만 했다 하면 약을 끊어가지고 아기를 세 명 낳는데 그때마다 재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책에 사례가 50명이 실렸는데 사례 7번인가 딱 그렇습니다. 처녀 때 보호말 잘 듣고 약 잘 먹다가 시집 가서 임신만 하면 애를 셋는데 세 번 다 재발해요. 그래서 이 치료범위 용량으로
보통 4배에서 한 10배까지도 올리게 되는데 이 치료범 용량을 올려도 일주일이면 좋아져서 금방 약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부분 태아에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3명 다 건강하게 태어났었고 원래 기형아 확률이 2%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등급은 낙태를 권하게 되어 있지만 항정신병 약물은 전부 다 B, C, D 등급이고 특히 이 클로자펜이 B등급으로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이유가 이게 28년 동안이나 더 연구가 돼가지고 식약청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경험한 결과 클로자펜이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다 밝혀지게 되니까 이제 B등급으로 되어 있고 BCD 등급들이 경화 확률이 2%라고 가정을 하면은 2.4%까지 늘어나는 걸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2명이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게 일반적인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러니까 아무런 약도 먹지 않는 사람들도 2%의 경화 확률인데 그게 2.4% 정도 늘어나는 걸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100명이면 1명도 안 되는 확률 때문에 결혼하지 말아라, 뭐 시집가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하는 의사는 뭔가 조현병 치료에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체도 유정량을 잘 찾고 그 다음에 약을 끊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생활이 다 가능하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나면은 집에서 약을 소량 먹어가면서 꾸준히 생활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이제 원인을 자꾸 찾으면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어릴 때 클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기대가 너무 많아서 내가 조현병이 생겼다. 그런 법 없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병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너무 하라고 그냥 쫄라가지고 내가 병이 생겼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핑계를 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이 병이 잘 오는데 원래 20세 전후인데 10대에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발병 원인을 부모 탓이나 다른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낙오자가 되어버려요. 실제로 이 병의 발병 원인을 보면은 왜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 책에도 보면은 이 책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정신분열병이 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조현병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일 뒤에 오늘날의 정신병에 대한 이해 부르게 가면은 또 정상생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요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이 여기 다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방금 그 책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부록 오늘날의 정신병에 대한 이해 정상생활을 위한 길잡이 일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조현병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은 것 중에 증상론이나 발병 원인은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모르니까 인구의 한 1% 정도가 이 조현병 환자가 된다고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재벌 집에도 있고 찢어지게 가능한 집에도 있고 대체로 보면 1% 공통적으로 있다고 보면 아주 정확하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치료하는 면에서 약 먹고 소량 먹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안 하니까 형제들 중에도 혼자만 대학을 안 가게 된다든가 약을 끊어서 자꾸 재발하게 된다든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만 먹으면 되는 병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성질환임을 깨닫고 스스로 약을 잘 챙겨서 먹는 사람은 대기업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의과대학을 4년 만에 저 만나고 나서 졸업해가지고 의사 된 사람도 몇 사람이나 있었고 지금도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약을 공급받아서 먹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약만 잘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무서운 질환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카페 대문에 아까 그 도표가 있습니다. 항정신약물 카페에서 알립니다. 이 항정신병 약물 여기 들어가면은 도표도 있고 내가 무슨 약을 먹는가를 보고 내가 비만이 왔으면 젤록스나 로나센으로 또 바꿔봐야 되고 또 수시로 뭐 근육이 당긴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오면은 특히 이 클로자핀 같은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잠이 오고 몸이 깔아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최소 용량을 찾아야 되고 다른 약들은 복합 처방을 잘 안 내립니다만 이 클로자핀만은 한 100ml 정도 먹으면 제법 깔아지니까 이걸 50ml 정도로 내리면서 아빌리파이 5ml를 같이 줄 수 없을까? 살이 잘 찌니까 젤독스 20ml나 로나센 한 4ml를 같이 줄 수 이렇게 두 가지를 처방내는 경우들이 클로자핀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약을 같이 첨가함으로 인해서 클로자핀 용량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아까 그 클로자핀을 복용하면서도 1% 정도가 깨끗하게 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이 칼럼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례들이 한 몇 명이 지금 몇 명 소개가 되어 있는데 클로자핀을 먹어도 병실에 입원해 가지고 클로자핀이 워낙 잠도 많이 자게 하고 깔아지게 하고 이러니까 클로자핀을 먹는데도 하루 종일 말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내가 영국 여왕이라고 그러고 이런 나가시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클로자핀을 사용하고 나서 클로자핀에다 이 클로르프로마진이라고 제일 처음에 개발됐던 아까 그 도표에 1952년도에 처음 약물 1950 처음 개발됐던 이 클로자핀을 클로자핀과 같이 쓰면서 증세가 싹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네요. 그렇지? 살이 쪄가지고 100kg가 넘습니다. 지금 시집 가서 아주 잘 살아요. 아주 이상하던 게 싹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클로자핀 100, 클로프로마진 100 먹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전기치료 그러니까 1% 클로자핀에 낫지 않는 사람들이 이 클로프로마진을 주니까 다 좋아지냐 아니에요. 한 반만 좋아지더라고요. 이건 아주 우연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발견을 했냐면은 이 클로자핀하고 클로프로마진 100ml 먹는 사람의 경우에 정세가 깨끗해지지 않아서 뭔가 대화를 나누면 좋아졌는데 툭 하면은 뭐 미국 가서 목사한다 그러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툭툭 뱉어내던 이 사람이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기치료를 해야 된다. 대학병원에 전기치료를 의뢰를 하면은 그 바로바로 안 돼가지고 입원실을 기다리고 하는 동에 집에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 클로프로마진을 같이 줘봤어요. 뭐 우연하게 줬는데 확 좋아진 거예요. 이게 이런 발상을 왜 했느냐 하면은 저 책 사례집에 보면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클로프로마진을 이 100ml만 먹고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깨끗지 않아서 제가 레전드 시절에 거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났던 사람인데 여자들을 나오고 뭔가 깨끗지가 않아요. 그래서 클로프로마진을 100ml를 줬는데 나중에 엄청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클로로프로마진을 주면서 클로로프로마진을 같이 줬더니 확 다 돌아와요. 그게 이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몇 사람이나 그러니까 병실에서 맨날 영국 여왕이라고 왔다 갔다 하던 아까 그 아가씨도 그렇게 먹고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클로자핀으로 깨끗해지지 않는 경우에 또 클로프로마진이라는 약을 같이 줘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만일에 클로자핀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한 10명이 있다면 한 5명 정도는 이 클로프로마진을 같이 주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하고 그 사례가 있을 때마다 몇 사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자핀 먹고 깨끗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 방법을 꼭 써봐야 한다. 이거는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보면은 한 0.5%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제 약물로 깨끗해지지 않는 경우. 그래서 약물로 다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약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신 정신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소비자예요. 부모나 환자가 내 아들, 딸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헛소리는 안 하는데 맨날 잠만 잔다, 12시간씩.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약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 덜 졸린 약들도 개발있고, 살도 덜 찌는 약이 개발돼 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최소 유용량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 했느냐. 그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합니다. 아까 솔리안 같은 경우에 600ml 먹으면 좋아지는데 타우닝 위에도 600ml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머리가 멍해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게 대부분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250, 300까지 내려올 수 있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100 먹는 200도 많다고 해서 100 먹는 사람들도 수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가용량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체에서 일해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8시간 잠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물을 최소 용량으로 줄이고 정상생활을 하기 위한 유도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을 꼭 만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치를 피하는 방법에도 보면은 한 가지 약물로 최소 유용량을 갖다 찾는 노력을 하는 선생님을 만나는 행운이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증세는 좋아졌는데 한청이 남아 있다거나 뭔가 깨끗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지연성 운동장애나 이런 운동장애가 나타난다면 빨리빨리 이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주치생이 만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적 증세들이 아까 치료법 용량을 쓰면 일주일 만에 좋아져야 했는데 일주일은 그냥 한 달, 2달 입원해 있어도 얼굴 표정도 이상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 저는 2주일이면 바로 클로자펜을 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하지 않는 제대로 못하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건 90%나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예 처방 안 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이 다 개발되어 있다. 클로자펜이 개발되면서는 이 전기치료를 하지 않아도 다 좋아진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현병하고 이 조울병의 치료 방법이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조현병이라고 그러면 무서운 병으로 알고, 조울병이라고 그러면 더 나은 병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바람에 의사들도 조현병 환자를 조울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이런 리튬이나 데파코트나 이거 다 장복하는 약들이 전부 다 부작용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데파코트도 살도 잘 찌고 탈모까지 오고요. 그래서 이 조현병이냐 조울병이냐, 우리가 입원 환자들 중에 사이코스를 본다면 조현병 환자들이 한 80% 정도, 조울병이 한 20% 정도 입원한다고 보면요. 그 중간에 한 5% 정도 또 조현 정동장애라는 게 또 끼어 있습니다. 참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조현 정동장애의 경우에는 이런 기분 조절제도, 조울병 예방약인 기분 조절제도 필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항정신병 약물도 끝까지 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현병이라면 항정신병 약물만 복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작용을 처녀들의 경우에 무혈병이 왔는데 6개월, 1년을 그냥 그대로 참고 살아라. 실제로 이런 번인가 보면은 그 처녀를 처음 만났을 때 연세대학을 졸업했던 재원이었는데 두 번째 재발해가지고 자기 모교에 입원했더니 담당 교수님이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래가지고 약 안 먹으니까 재발하는데 시집이나 가겠냐 그랬더니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들었던가 봅니다. 재발하는 거 봤는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겠느냐. 아니에요. 최소 유용량만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 시집 가서 자기 딸이 끄덕거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분도 물론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병이고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다 가능한데도 비관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주치. 여러분들이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주치의가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2개월 이내에 약물 부작용이 없이 원래 일상으로 돌려놓지 못했다면은 주치의 교체를 생각하라. 2개월 이내에,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다 돌아갑니다. 제 경우에 보면 한 7, 80%는 한 달 이내에 원래 일상으로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다 무슨 문제가 오거나 이런다, 우여곡절을 겪는다 한다 하더라도 2달이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 클로자핀을 깨끗하지 않는데 권하지도 않는다. 생리가 안 나오는데 아빌파이를 권하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다 여러분들이 주치의를 교체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의 이 공지글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칼럼 공지에 있는 이 글들을 조현병이 있거나 그 부모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였다는 게 다 보입니다. 칼럼의 공지글을 꼭 읽어보도록 하시고, 물론 또 중요한 것들은 대문에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항정신비에, 그러니까 요 다 칼럼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잘 안 된다는 게 있을 때는 이 조현병 상담실이 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담실에서는 이제 다른 정신질환을 하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 지금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이 뭐 글 올리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은 없으시고요. 그 혹시 참가자분들 예. 중에 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네, 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담 글 올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 환자가 입원하고 나서 외박을 했는데 집에 가서 씻지를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의사가 쉽게 할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예? 사실 부모부터 먼저 나서서 두드려 패서 쉽게 만들어야 돼요. 참 이렇게 답답한 환자들이 많이 생겨. 근데 본인 스스로 마치 포기하는 듯이 저렇게 살아가면 의사도 자꾸 핀잔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환자가 지금도 입원해 있는데 보면 아주 멀쩡합니다. 씻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강박이 자꾸 문제가 되고 뭔가 깨끗지 않아서 안 그래도 아까 그 얘기했던 클로프로마진을 한번 줘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튼 약이 맞으면 깨끗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안 해본 방법이 있다면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남자 74kg 이런 경우도 보면요. 리스페리돈 3ml에다가 또 저녁 때도 리스페리돈 3ml에다가 1ml 하면 7ml 이모야 9ml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처방이에요. 리스페리돈 9ml를 먹으면 좋아져도 사람이 멍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아까 항정신병 약물에 가보시면요. 리스페리돈이 치료 범위 용량이 리스페리돈의 치료 범위 용량이 3ml로 되어 있습니다. 3에서 5ml.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뭔가는 안 좋아져서 약을 올렸다지만 그렇다면은 클로자핀 복용을 고려를 해야 되고 저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을 어마어마하게 먹으면은 망상과 환각이 사라졌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요. 리스페리돈 9ml를 먹고는 이 사람은 좋아져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럴 경우에 답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리스크는 엄청난 과용량 복용으로 원장님 영어로 지금 소개하셨 지 리스페리돈 9ml는 엄청난 과용량으로 보존되었어도 건강한 일상이 없습니다. 깨끗한 호전이 없어서 엄청난 과용량을 복용 중이라는 클로자핀을 벌써 시도했었어야 돼요. 뭔가 깨끗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복용 중이라면은 자약물인 클로자핀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가 그러니까 더 이상하네. 깨끗한 오존이 없어 엄청난 복용 중인 2차 약물인 클로자핀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위에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증세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약을 줄여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침약은 모두 중단입니다. 내일부터 아침약은 모두 중단입니다. 밤약에서 리스페리돈 4, 벤조트로핀 2, 브로모제팜. 차라리 롤라반이 낫겠네요. 리스페리돈 그동안에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리스페리돈 4도 좋아졌을 때는 가용량입니다. 유로자핀은 이제 리스페리돈이 세로토닌도 같이 떨어지니까 이게 유로자핀이 이건 올란자핀이네. 이거 20ml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리스페리돈만 9ml 먹는 게 아니에요. 올란자핀 20ml만 해도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다 끊으면 좋은데 아휴, 이렇게 갑자기 줄이면 확 나빠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차라리 입원하는 게 낫습니다. 만 복용하고 정상 수면이면 가장 좋습니다. 또 과용량입니다. 꼭 잠을 못 자면 혼란 잡힌 10분 당분간 함께 복용하십시오. 리스페리돈사, 벤조트로핀, 로라반만 복용하고 정상 수면이면 가장 좋습니다. 이도 가용량입니다. 혹 잠을 못 자면
원란 잡힌 10은 원란 잡힌이라는 게 요 위에 있는 유로 잡힌입니다. 아까 유로 잡힌 10mm짜리 두 개라 했는데 유로 잡힌 매주 목요일에 내원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원하기 전에는 위와 같이 복용하는 시도를 하고 와야 합니다. 이런 답을 달게 돼요. 전에는 제가 좀 더 이렇게 엄청난 가용량을 처방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없다 이래놓고 여기다 주치 교체 대상인 썼어요. 그걸 하도 많이 썼더니 하도 욕도 많이 얻어먹어서 요즘 잘 안 쓰는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지를 몰라요. 환자가 그래도 망상과 환각이라도 있다고 그러면은 클로자펜을 처방내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할 텐데 이래가지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또 자칫하면 지연성 운동량이라는 아까 그 심각한 부작용이 와서 신체에 엄청난 문제를 앞으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연성 운동장애가 심각하게 오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몸이 한쪽으로 심한 사람은 픽픽 쓰러지게 되고요. 정상적인 보행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최소 유지 용량으로 복용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뭐 사례를 하나 위에 아직 답을 안 단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방법이 있다면은 대문에 있는 이 글을 보시고 아까 칼럼에 가서 공직을 다 읽으시고 조현병은 약물 치료로 다 낫는 병이다. 조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병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뭐가 문제인가를 꼭 밝혀야 되고 찾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저렇게 약을 워낙 많이 먹고 저렇게 급하게 줄였다가 문제가 오면 입원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 합니다. 어차피 저런 용량을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늦게 시작했다고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조현병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거기에서 못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가를 꼭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기로는 약물이 우선 나한테 가장 적합하게끔 최소 유용량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마음에 두시라고 오늘 강의를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하도록 하십시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처방 올라온 건 없고요. 네네, 지금 없습니다. 네. 중간에 또 나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네. 집을 쫓아내더라도 고치게 하여야만 합니다. 짖지 않는 문제는 집을 쫓아내더라도 고치게 하여야만 합니다. 병이 다 났다면 저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강박이 집에 있을 때는 문을 열고 나오면 몇 번 확인하고 쳐다보고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저 에탈로프를 많이 올려보기도 하고 해도 잘 안 되고 강박이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로나센이나 이 클로자핀 때문에 세로토닌이 떨어져서 오는 걸로 보는데 세로토닌 올리는 약을 줘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저렇게 있어요. 강박은 세로토닌이 저하된 결과로 벨로프도 제법 증가시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원하시면 함께
예, 뭐 별다른 질문 없으면은 본인들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카페 상담실을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오늘 질문이 안 들으면 이쯤에서 끝내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